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이후의 일상생활로 복귀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밝은 측면과 더불어서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 다음에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굉장히 혹독한 시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상당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밥상머리 물가뿐만이 아니라 장바구니 물가뿐만이 아니라 각종 어떤 원자재라든가 이런 생산과 소비 양 측면에서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한번 고민스러운 대목이고요. 또 금리 인상도 지금 불가피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이 올렸고 앞으로도 더더욱더 올릴 계획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상당히 고민스러운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책 2022년 대한민국 주식시장 투자 트렌드의 저자, 참 이런 투자 트렌드 책 한 권 쓰면 결국 쉽지가 않거든요. 이 저자인 저희 미래에셋증권 유호현 선임 매니저를 모시고 여러분들과 같이 현 시장도 한번 점검해보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유호현 선임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금 이렇게 방송 같은 경험이 좀 많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건지 네.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미래에셋증권 투자센터 판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예. 투자센터 판교는 이제 뭐 지역 이름에도 나타나지만 판교 지역에 계신 고객분들의 자산 예. 관리를 하고 있는 자산관리센터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실제 고객분들이 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를 고민하는 그 현장의 최접점에서 같이 이제 자산 배분을 네. 고민하고 자산 관리 고민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판교 같은 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영리치 젊은 부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맞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강북 부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대가 이제 강남 부자, 요즘 이제 판교 부자 이렇게 젊은 영리치들 얘기하는데 보시기에 네. 영리치 분들은 어떤 좀 투자 사연을 갖고 있는지 네. 그런 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뭐 강남에서도 근무를 해봤고 지금 판교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지만 사실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라기보다는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이 판교라는 지역은 말 그대로 IT 기업도 많고 이제 그만큼 젊은 이제 그리고 그만큼 투자에 열려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전통 자산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새로운 자산, 뭐 예를 들어서 가상 자산이라든지 국내 자산을 넘어서 해외 자산이라든지 해외 투자 더 많이 하시죠. 그렇죠. 예. 최근엔 인프라가 굉장히 훌륭해졌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 대한 습득도 굉장히 빠르게 하시고 또 이제 실제 투자도 더 공격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다. 예. 그게 좀 차이점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대대적인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돈이 풀리면서 자산 시장이 정말 무작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올라왔던 시장이 이제 끝나고 다시 이제 일상은 찾아가지만 상당히 조정도 좀 깊게 받고 금리도 오르고 그 다음에 뭐 글로벌 차원에서 정세도 굉장히 불확실한 것이 많고 이런 경우일수록 저는 드는 생각이 큰 방향을 더 잘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나침판을 잘 보고 있어야 네. 덜 흔들리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유 선임님을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나침판을 좀 보려고. 그래서 네. 이 책에서도 보면 싱글 타이너라고 그래서 이렇게 총 11가지인가요? 네네. 11가지 테마죠. 그러니까 싱글 타이거면은 번역을 하면은 외로운 호랑이. 고독한 호랑이? 네. 아니 한 마리 호랑이? 예.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11개를 다 볼 수는 없고 제 네. 생각에는 올해 특히 2022년도에 투자자 분들이 최소한 이 테마는 네. 꼭 챙겨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3가지를 같이 준비해 봤습니다. 네. 첫 번째 어떤 걸 준비해 오셨죠? 첫 번째로 이제 테마에서 한번 같이 이제 예. 말씀 나누고 싶었던 건 리코노믹스인데 리코노믹스. 뭐 이제 앞에 리를 이제 요즘 리오프닝이라고 해서 예. 코로나 이후에 어떤 우리의 경제가 다시 열리고 가게도 열리고 하는 어떤 많은 것들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데 전 리코노믹스라고 해서 그냥 그게 경제 전반에 많은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해서 타이틀을 한번 달아봤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리코먼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리오프닝에서 뭐 여행도 오를 거고 네. 그다음에 여가 오락, 뭐 카지노도 네. 오를 거다 네. 이런 법률 넘어서는 개념인가요? 아니면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리오프닝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 이 개념 자체를?
예를 들어서 리오프닝이라고 하면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예. 뭐 이제 여행주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예. 카지노라든지 이제 몇 가지의 국한된 산업을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 리코노믹스라는 제목을 쓴 이유가 리오프닝과는 조금은 더 넓게 생각해 볼 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닫혀 있던 것들이 열린다라는 리오프닝도 예. 중요하긴 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닫혀 있었던 사이에 새로워진 것들도 있고 예. 그리고 오히려 더 그걸 기회로 인해서 변화의 과정을 거친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리오프닝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회복을 뛰어넘어서 성장 기반을 갖춘 것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좀 재밌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죠. 리이코노믹스에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봐야 되는 어떤 주제랄까 테마랄까 네.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이제 여행 산업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예. 하나 이제 예시를 들자면 여행 산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클로징이 됐다가 다시 그쵸. 리오프닝이 되는 케이스가 예.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어떤 뭐 10이라는 만큼의 시장과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뭐 5가 됐든 3이 됐든 빠졌던 것이 다시 10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겪게 될 그쵸. 겁니다. 예.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우리 삶이 뭐가 가장 많이 변했나라고 생각해 보면 비대면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찾아왔고 예. 이제 그로 인한 이제 많은 우리의 생활들이 뭐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라든지 예. SNS라든지 이런 예. 곳으로 옮겨지게 되었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산업들이 태동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발전의 속도를 굉장히 가속화시키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예.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메타버스라든지 메타버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리코노믹스라는 표현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기회를 얻었지 않나. 그래서 예. 코로나가 이제 없어지면서 뭔가 새로 다시 열리는 것도 있지만 그 사이에 새로운 것들이 생겨서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라는 예. 측면에서 경제 전반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투자 차원에서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제 리이코노믹스에서는 첫 번째 기존의 정상이었던 것이 비정상이 된 것에서 다시 정상으로 가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행이라든가 네. 항공 같은 것들은 그런 업종에 속하는 것이고 네.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우리가 뭐냐면은 이 코로나19 그 사태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어서 이것들 자체가 이후에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분야들 이 두 가지를 이제 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쪽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그 뭐 메타버스라든가 그다음에 보안 산업 그다음에 또 어떤 산업을 또 언급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산업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비대면이라는 사회거든요. 예. 그래서 뭐 많은 것들이 비대면이 됐는데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외식 대신에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것 예. 그리고 부동산을 뭐 공인중개사를 가서 직접 건물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뭐 각종 플랫폼을 이용해서 살펴보고 계약을 하는 것 이런 것처럼 어떤 특정 산업을 얘기하는 것보다 메타버스라는 것에 그 아까 이제 트렌드라는 말씀하셨는데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그 바스켓 안에 다른 산업들이 하나하나 다 들어와서 오히려 그 산업들의 전반적으로 영향을 다 준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메타버스를 볼 때 메타버스 관련주다, 메타버스 산업이다라고 보는 것보다 저 산업이 메타버스와 결합이 됐을 때 어떤 파급력이나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를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 조금 더 우리가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우리가 코로나19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더 확장 국면에 있는 그런 분야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런 관념.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시던 리코노믹스에 대한 것이고,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투자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얘기는 나중에 여러분들 같이 한꺼번에 모아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 2022년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주제, 테마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 싱글 타이거의 G에 해당되는 글로벌 인베스터인데, 예, 뭐 이제 우리 주변에서 그 동안에 투자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주 가까운 것들의 얘기만 했었거든요. 예. 어느 은행이 적금 이자가 몇 프로래. 그리고 어디 채권이 나왔는데 뭐 3개월 만에 몇 프로를 준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요즘 커피숍에서 이제 동네 주민분들이 얘기하시는 것만 들어봐도 예. 일론 머스크를 옆집 아저씨처럼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누구나 타고 있는 자동차가 되었고, 그렇죠. 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얘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는 예.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투자 시각이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게 예. 작년부터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굉장히 큰 메가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보시기에서 해외 투자 비중이 우리나라가 저도 얼핏 봤는데 개인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뭐 수십조 원 정도인데 네. 제가 그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보면서 아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뭐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 미국 FRB 홈페이지 들어가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 페이퍼 출력해서 읽어보는 건 전 세계에서 한국 투자자밖에 없대요. 전 세계에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속도가 빠르고 해외 투자에 대한 이런 그 예민함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이게 나이대별로 해외 투자를 접근하시는 분들의 좀 상황이 좀 다르지 않겠어요? 뭐 판교 쪽 같은 게 젊으시겠지만 계신 분들. 근데 이제 나이대별로 좀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지금은 그 제약 조건이 굉장히 많이 상쇄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나이대별로 해외 투자에 대해서 조금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차이가 있었던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접근의 예. 어려움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제 스마트폰도 좀 잘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아까 예. 말씀하셨던 FRB나 어떤 해외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영어도 조금 익숙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각 증권사, 특히 뭐 우리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이런 곳에서의 나오는 어떤 리서치 자료가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예. 누구나 원하는 주식에 대한 정보를 취득을 할 수가 있고 예. 그리고 과거처럼 어렵게 해외 주식을 뭐 환전하고 뭐 시간을 기다렸다가 주문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 시세를 보면서 바로 이제 바로 주문을 내면 환전까지 돼서 나가는 시스템으로 예. 국내 투자와 거의 다름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대중화가 될 수밖에 없었고 또 대중화가 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 인프라 자체가 이제 많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그렇죠. 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 해외 투자를 그 해야 되는 뭐 이유랄까? 사실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 다음에 좀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미국 중심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투자분들이 미국 시장에 접근할 때 뭐 개별 종목 하시는 분도 계시고 ETF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필요성과 어떤 접근 방법, 접근 수단, 뭐 종목 선택 이런 것도 한번 좀 얘기 좀 들려주시죠. 뭐 예를 들어서 그 과거에 우리가 펀드를 투자할 때는 제가 이제 고객분들 자산을 관리할 때를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는 인도에 투자할 거예요. 예. 저는 중국에 투자할 거예요. 라고 해서 지역 분산에 대한 관심들을 갖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 지역 펀드에 투자하면 펀드 매니저분들이 알아서 그 나라의 우량한 주식들을 사주시는 간접 그쵸. 투자 문화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때는 이제 해외 펀드가 나올 때 우리나라에서 처음 등장을 할 때 사실은 지역에 투자하는 펀드들부터 그렇죠. 등장했었죠. 네. 근데 사실 그 방법이 맞을 수도 있지만 마치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탤런트가 다른 것처럼 예. 그 국가에서도 주요 핵심 기반 산업이 있고 성장하는 산업이 있는데 예. 국가마다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끔 우려하실 때 미국에 대한 비중이 조금 높은 것 같은데 이렇게 가도 될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특정 산업에만 너무 투자한 게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신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런 고민 안에서 이 나라에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넣은 게 아닐까라는 고민보다는 과연 내가 투자하는 이 산업이 성장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왜 높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는 산업들의 어떤 편성되어 있는 기업들이 예. 그리고 또 거기서 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미국의 기업이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나의 각 포트폴리오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들에 대한 전망에 따라서라면 국가의 비중이 조금은 어떤 특정 국가가 높더라도 그거에 대한 점검을 맞췄다라고 한다면은 정기적 리밸런싱만 한다면 괜찮을 수 있다. 그런 그 사람들이 어떤 구조적인 트렌드나 그 어떤 산업 구조를 성장을 하는 걸 볼 때 어떤 산업을 골라야 되는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산업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사실 되게 이제 일반 고객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 예. 이거를 짧게 함축하면은 한 문장으로 이제 투자자분들이 증권사나 은행 가셔서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되거든요. 뭘 사야 돼?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일 답하기 어렵고 그리고 사전에 준비가 많이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책을 쓰게 됐던 이유이기도 한데 예. 뭘 사야 돼라는 질문을 주셨을 때 그 답을 드려도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사실 본인의 생활 패턴에서 벗어난 조금 열린 그 투자 시각이 필요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역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지금 체감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느껴지시는 게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저 정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메타버스에 예. 투자하세요라고 하면은 예. 그거는 나하고는 관계 없는 투자라고 예. 생각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저희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아이들한테 아침에 학교에 가는 대신에 온라인 수업을 6시간 듣고 예.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요즘은 학원 수업도 원어민 교사랑 2시간짜리를 영어 수업을 듣습니다. 예. 끝나고 나면 친구들과는 어디서 만나냐면 뭐 동물의 숲이라든지 제페토라든지 이런 데 만나서 아바타로 놀이를 하고요. 예. 그리고 아이들이 생일이 되면은 이제 뭐 메신저로 예. 선물 보내기를 하죠. 아이들의 일상 중에 한 50% 정도가 이미 뭐 완벽한 메타버스는 아니지만 현실 세상이 아닌 온라인 공간이나 가상 공간이나 이런 예. 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 아이들한테 세뱃돈이 생겼는데 어디에다 투자할래? 라고 한다면 어떨까? 그 아이들한테는 로블록스라든지 이런 회사가 와 정말 큰 회사고 많은 걸 하는 회사구나 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아까 나한테는 메타버스가 영향을 예. 주지 않고 있어 라고 하지만 시야를 조금 넓혀서 나랑 관계없는 산업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산업들을 조금 그 편하게 정리하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됐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책에 나와 있는 싱글 타이거가 전부 다 이제 그런 산업들의 어떤 헤드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그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세상이 되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테마를 보다 리이코노믹스와 이제 글로벌 인베스터 이 두 가지를 딱 봤던 건데 여기서 이제 공통점은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 어떤 국가나 지역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그 안에 성장에 내재된 씨앗을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그런 분야들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너무 국가나 지역에 연연하지 말고 산업적 성장과 그 구조적 성장의 테마를 있는 쪽으로 우리가 고민을 맞추는 것.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두 가지의 우리가 그 테마의 공통점인 것 네. 같아요. 그런 쪽 초점 맞춰라.